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유럽 위기감이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설 선물을 준비하려나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한 달여 만에 1,90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1,910선 위에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더라도 1,900선 아래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든든하게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1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도 현재 4,000억 원 정도, 4,5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업종이 업종 기준으로는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1,900선 하단을 확인한 이후에 1,910선으로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19포인트 오른 1,91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현재는 517포인트 그리고 516포인트 사이에서 완만하게 소폭의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3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 매수합니다. 개인은 나흘 만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현재는 2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에 큰 방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3.6포인트 오른 51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환율은 사흘째 내려서 오늘은 1,1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한 달여 만에 다시 1,130원대로 내려온 건데요. IMF가 새롭게 재원을 확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고 있고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설을 앞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도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3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으로 고민이 해결 안 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으니까요. 빨리빨리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분석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 지점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IMF의 새로운 자본 확충 소식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위기감이 완화됐고 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한 달여 만에 1,900선도 밟아보는데요. 오늘 장 이슈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3가지 정도로 이슈가 정리되는데요. 네. 1900선이 재탈환되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전년도 12월 8일에 1912포인트와 고가 기준으로는 12월 12일 1903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900선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 8월 이후에 형성되고 있는 1928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만약 돌파된다면 1963.74포인트까지도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변함없는 외국인의 동향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추세와 수급 그리고 변동성과 방향성 이런 거의 이전의 추세와 변화된 게 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지루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장의 꾸준한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준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선물 순매수를 통해서 누적 매도량을 좀 줄여오고 있고요. 현물 순매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베이시스 추세가 1.5 이상권에서 꾸준히 유지되면서 연속적인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주고 있고요. 금일도 지난 화요일 동일 시간대와 유사한 규모인 3천억 원대 이상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12년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히 누적된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 2조 2천억 원대까지는 아직 현재로 봤을 때는 4조 원대까지 늘어났던 과거의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프로그램 순매수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변수의 오늘장 이슈로서는 IMF의 자본 확충 이슈가 상당히 이제 수거리가 됐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 상승이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경제 지표와 함께 IMF에서 5천억 달러 이상의 자본 확충 소식으로 아마도 1조 달러대까지 대외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안이 논의되면서 증시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한 얘기가 논의됐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170여 개국의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시고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 연초만 하더라도 1,700 내외였던 BDI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원래 1월에는 조금 내린다고 하는데 너무 급락한 건 아닌지 어떤 점이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함께 이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대변수로는 BDI 지수가 92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6,000포인트에 한참 못 미치는 지수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 3,000포인트에도 미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심각한 물동량 감소와 함께 조선 해운업의 불황 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지표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유로존의 불안감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글로벌 산업 동향 자체가 해운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 감소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회복이 강력하게 회복되기보다는 경기 둔화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내가는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BDI 지수로 봤을 때는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지표들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간 변동치로 0.0%에서 0.1% 증가로 다소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음식료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0.2에서 0.1%로 감소하는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료 쪽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짙었다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관련 지표도 발표됩니다. 주택 착공 데이터가 68만 5천 건에서 67만 8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택 허가 건수도 68만 1천 건에서 68만 건으로 주택 착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패턴 자체는 아직 큰 폭의 회복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데이터 39만 9천 건으로 상당폭 증가가 됐었는데 이번 데이터 38만 3천 건으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변동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지표인 필라델피아 연준의 기업 환경 조사 발표될 예정입니다. 10.3에서 이번 데이터는 10.0으로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의 기업 환경들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도 442만 건에서 465만 건 상당히 좀 양호한 판매는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여관 지표들의 고용들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나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 뿌리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 관련 지표들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한꺼번에 맞닥뜨려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대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인지, 관심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좋을 것인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표 관련 데이터들이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가지고 단기적인 증시 상황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설 연휴 이후까지의 단기 바이해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나중에 차익 실현해보겠다는 전략을 펼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대형주 강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 개별주와 코스닥 시장은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은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비중을 1대1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 관심 종목으로 삼성물산, 현대차 그리고 LED 관련 종목인 삼성전기를 추천드리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낙폭과대 이후에 L자형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아즈텍 WB 그리고 세방전지 그리고 게임 업종에서 가장 언더퍼폼하고 있는 게임비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매수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대도 오히려 3일 연속 하락 이후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농후하게 들어져 네. 있고요. 최근에 완성차 업계 중에서 현대차가 주가 자체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언더퍼폼했지만 추세 자체는 명확하게 상승 추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수 추천을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상담
분석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힘차게 목요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과 첫 번째 전화 함께 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경남 거제요. 아, 거제에서 주셨어요? 예, 예. 경상남도 하면은, 네, 개미들의 퀴에서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도 한데요. 예, 네, 포트폴리오 어떠한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까? 몇 가지나 할 수 있어요, 상담을?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종목 중에 한 3종목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는 안 되고요. 예, 엑스테스 조선해양하고요. 네. 대우증권하고 하이닉스하고요. 대우증권과 하이닉스까지 STX 조선해양 예, 3종목 이렇게 봐드릴까요? 종목들 굉장히 예. 많이 들고 계신가 봐요. 더 갖고 있는데. 얼마나 갖고 하네요. 계시나요? 삼성중공업도 있고 이래요. 네. 개수가 굉장히 많나 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STX 조선해양, 대우증권, 하이닉스 이렇게 3종목을 받았는데요. 매수하신 예.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엑스테스 조선해양은 추가 매수해갖고 단가가 29,000원 정도 돼요. 29,000원 정도요. 예, 예. 비중은 어떻습니까? 20% 됩니다. 20%시고요. 예, 예. 대우증권은요? 대우증권은 30%고요. 가격 어떻습니까? 대우증권은 22,200원에 예. 했어요. 22,200원에 30% 비중으로 담으시고 하이닉스도 예, 예. 말씀해 주셨죠.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네, 하이닉스는 19,900원에 40%. 네, 40%로요. 예, 예. 네, 하이닉스가 일단 하이닉스 한 종목만 수익이 나고 있네요. 예, 예. STX 조선해양은 조금 손실이 많으신 것 같고 대우증권은 좀 그게 마찬가지인데. 조선주도 움직이는데 스테스 조선해양은 움직이지를 않아갖고 네. 그걸 손절을 해야 되나 아직 갖고 가야 되나 이래서 그것도 네. 궁금하고. 새해 들어서 조선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안 예, 예. 움직이는 종목이 STX 조선해양이라 좀 마음이 속상하시기도 예, 예. 하고 하실 텐데 가장 궁금하신 점 한번 여쭤보고요. 투자 기간 한 중장기 단기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전망이 네. 괜찮으면 갖고 가고, 네. 전망이 안 좋으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저평가된 업종들, 조선업종, 증권업종 매수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인지 옆에 계신 심기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제도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예. 네,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는 거제도 경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예, 예. 곳인데, 살기 좋아요. 네. 예, 예. 우선은 그 세 종목을 먼저 좀 봐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예, 손실나신 종목이 지금 두 가지 종목입니다. XTX 조선해양과 대우증권을 지금 손실 중이신데, 얼핏 아까 제가 듣기로는 삼성중공업도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나요? 예, 예, 예. 그럼 예. 몇 프로의 비중 갖고 계시나요? 그건 10%를 갖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수익 중이세요? 아니면 손실 중이세요? 38,150인가 아직 그것도 손실 구간이 있죠. 그러면 조선업종이 대략적으로 포트의 한 30% 정도 지금 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네. 우선은 XTX 조선해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좀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 흐름 보였는데, 뭐 STX 조선해양도 저점 대비 한 20%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사실 나머지 종목에 비해서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둔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종이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조선 부분이 아니고 이 해양 플랜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폭이 현재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ST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그러한 뭐 기대감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빅3에 비해서 특히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에 비해서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 좀 반등을 보였지만은 반등 폭에 있어서는 그러한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선주를 매수하신 이유는 또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때는 또 괜찮다고 한참 그래 해서 네. 제가 매수를 했고, 네. 또 제가 15% 갖고 있었는데 증권회사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5%를 더 추가해갖고 지금 비중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괜찮다면 추가 매수도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STX 조선해양만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종목 갈아타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였는데, 삼성중공업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에 대한 포트 비중을 조금 늘려주시고, 그리고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포트 비중을 낮춰주셔갖고 전반적으로는 조선업 쪽의 포트는 30%를 유지하시되 STX 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비율을 조금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럽발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사실 크게 기대감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업종의 상승 모멘텀은 해양 플랜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중공업이 이러한 강점 대규모 수주 물량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에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저점 대비 50%도 넘는 그런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대규모 수주 모멘텀, 즉 실적 모멘텀이 겸비가 돼 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삼성중공업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XS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룹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 악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를 하시면서 XS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좀 반등 시마다 매도하셔갖고 삼성중공업 쪽으로 지금 투자 성향이 약간 장기라고 해주셨나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등시 매도하셔갖고 그 매도하신 금액을 갖고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혹은 만약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러한 좀 비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도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XS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셔갖고 빅3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 XS 조선해양이 12,000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부터 좀 분할 매도하셔갖고요. 그 매도하신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빅3 쪽으로 그냥 매수가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좀 장기 투자시니까 그때마다 사주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중공업으로 만약에 갈아타셨다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지금 삼성중공업 3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4만 원대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즉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갖고 XS 조선해양으로 손실 보신 거를 어느 정도 만회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종목 갈아타는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우선 뭐 손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종목 예. 갈아타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그러한 장애인 만큼 한번 염두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예.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우증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증권사 직원분이 추천해 주셔서 사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냥 네. 돈 갖고 있기가 뭐해서 증권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샀어요. 네, 이 대우증권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네, 그렇다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 하지만은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전략은 꼭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이러한 모양이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헤지펀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대우증권이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반등폭도 대장주인 삼성증권보다도 오히려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 워낙 이 종목도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우선은 길게 말씀드리면 한 2만 원 선, 2만 원 선 언저리까지 온다고 한다면 그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대우증권은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좀 들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신가요? 예. 네, 우선 1년 이상 만약에 들고 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이상, 즉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홀딩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시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융위기가 정말로 나타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바닥권 형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손절가는 의미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만 갖고 홀딩하셔갖고 매수가 부분 언저리까지 오는 그러한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추가 매수를 조금 했으면 하는데 좀 어떨까요? 지금 대우증권도 30%신가요? 20%신가요? 예. 30%요. 네, 우선은 만약에 증권업종으로 좀 추가 매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삼성증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증권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는 그 대우증권이 해치펀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가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해치펀드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들이 많은 삼성증권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우증권을 추가 매수하셔갖고 평균 단가는 낮추시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삼성증권 쪽으로 조금 10%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비록 같은 증권주지만은 조금 성향이 다른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까지는 삼성증권 쪽으로는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 높다라고 하지만은 비중을 50% 이상까지 들고 가기에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삼성증권 쪽으로 한 번은 좀 염두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니, 그것도 그거 하는데 그러면 삼성증권을 사게 되면은 얼마 선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 아까 대우증권 같은 경우 저점 대비 50%가 올라왔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25%밖에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종목도 50%까지 만약에 오른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62,000원 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62,000원, 역시나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이라든가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권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의미보다는 목표가 설정 한 62,000원 라인 잡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의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증권으로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가야 하는지 그게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걸 했는데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은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갖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최초 설정하신 목표가가 얼마신가요? 3만 원이요. 3만 원이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하이닉스 목표가 3만 원 설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디램 가격 반등에 대한 조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추가 급락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도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겹쳐 있다. 따라서 26,000원대 지금 그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3만 원대 터치는 한 번은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종목으로 지금 큰 손실 보고 계시는데 그 손실을 이 하이닉스 이 종목으로 좀 만회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즉 목표가 3만 원 라인과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이 종목이 2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2,000원 이탈 시에만 손절 전략 취해 주시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셔갖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50%의 그런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으로서 대응 전략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예,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는 경남 거제에서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늦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01번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링네트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100원, 비중이 30%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조금 말씀하시면서 조금 봤는데, 네. 일단 배당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스몰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몰캡 종목이 그 배당을 한 5.7%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한 배당 받고 나면은, 배당락 이후 지나고 나면 좀 파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LS 전선에서 분사한 그 네트워크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스마트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그 장소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1차적으로 먼저 10월 달에 이때 당시에 그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18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60%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실적이 다시 꺾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네트워크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요 종목은 그 추세가 일단은 끝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는 게 주봉 차트인데,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그 2,400원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11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도 마찬가지 거래량 유발이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2011년 10월 달에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400원 이렇게 고점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400원을 돌파를 못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가 조금은 끝난 것 같아요. 시세로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차라리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만약에 조금 반등을 준다면은 수수료 부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 배당락이 제가 보기엔 지난 것 같은데 배당락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배당 부분이 어쨌든 조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400원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교체 쪽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348번님의 종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차바이오엔 12,350원의 비중이 15%, 심택은 12,400원의 비중이 역시 15%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홀딩 전략, 단기적인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는 좀 급락 흐름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뭐 급등 이후에 조금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고, 역시나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에 대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지금 매수가 대비 소폭 손실 중이신 걸로 나오시는데 우선은 손실 보고 나오지 말고 홀딩 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 목표가에 있어서는 13,500원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3,500원 라인을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한 11,000원대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되는데 11,000원대 이탈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만원대 밑으로 좀 하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000원대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신다는 생각으로서 손절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투자하시는 전략으로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 매수가 부분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IT 부품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심책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새로운 그런 기술적 지표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10대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모멘텀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15,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차바이온에 대해서는 조금 짧은 매매로서 적은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겠지만은 심택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상의 목표가 설정해 드리면서 이 종목으로는 좀 비교적 큰 폭의 수익을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348번님 두 종목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2111번님의 종목 봐드립니다. 세온메디칼을 보내주셨는데요. 세온메디칼 매수 가격이 5,485원이고 비중이 45%인데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45%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 의료기기 업체고요. 그리고 그 의료용 흡인기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아실 겁니다. 복지 테마 그 부분 때문에 좀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관심을 가지신 거라면 지금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시세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좀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봐야 될 종목 같은데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 못 갑니다. 지금 현재 그 혈당 측정기 만드는 그 인포피아라는 회사도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피아라는 종목도 같이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포피아도 지금 현재 잘 가다 지금 현재 꺾였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꺾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휴비트라는 종목 안압 측정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면 현재 추세가 지금 죽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스페이스 요 종목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 그 현재 그 복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다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가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고 오텍도 마찬가지면 이제 꺾이죠. 그래서 복지 테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온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길게 본다면 충분히 갖고 가볼 수 있을 만한 복지 테마주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손절가를 한번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뭐 전저점 그 5,405 지금 현재 5,485원이라 하셨는데 거의 뭐 단기적인 뭐 고점에서 사셨네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엔 파시는 것보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제시해달라 그러면은 요 화면을 보시고 차트 보면 기술적 분석 나옵니다. 뭐 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4,500원 정도의 손절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4,50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들어봤고요. 좀 전에 차바이오엔과 심택 보내주셨던 6348번님께서 종목 진단 감사드립니다 라고 단문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베이직하우스 봐드립니다. 보내주신 분은 0642번님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0,05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네, 우선 뭐 베이직 하우스 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뭐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최근에는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뭐 중국발 호재성 재료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고 한섬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 패션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베이직 하우스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폭을 좀 빨리 줄이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한섬 쪽으로는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중국발 모멘텀에 따른 뭐 실적 개선 기대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베이직 하우스의 뚜렷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패션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영업 이익률을 자랑하는 한섬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 31,000원대, 32,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존의 신고가인 33,600원대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베이직 하우스로 어느 정도 손실나신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좀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베이직 하우스로 지금 시점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셔갖고 지금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한섬 쪽으로 갈아타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률을 좀 더 어느 정도 극대화하시고 손실을 빨리 줄이시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 종목 교체 의견도 괜찮겠다 하셨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전화 한 통화 더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부산입니다. 네, 이번에도 경상남도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 담겨 있는지 들어볼게요. 아, MDS 테크랑요, 포스코 두 종목 있어요. 네, MDS 테크와 포스코 두 종목 들고 계시는 건가요? 각각 네. 비중과 그리고 매수 가격은 어떻습니까? 아, MDS 테크는 매수가가 8,860원이고요. 90%고요. 네네. 그 포스코는 42만 1,500원이고 10%두 종목 이렇게. 아, 두 종목 다 큰 손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포스코는 조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네. 네, 두 종목 어떤 점이 굉장히 고민이신지요? 일단 MDS 테크는 얼마 네. 전에 제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목표가가 따로 있으면 따로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하고요. 네. 포스코도 이렇게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종목에 대한 고민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그냥 네. 설명만 해주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네. 전문가님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전화 연결 설명만 해드리면 되나요? 예. 일단은 끝나주셨네요. 급하신가 봐요. 네. 급하신가 봐요. 일단은 그 MDS 테크부터 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은 차트를 일단은 MDS 테크를 왜 90% 정도 그 비중을 담으셨는지 그 부분이 좀 저도 묻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이 조금 복잡해지게 되면서 여기다 국제 표준이 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인증을 위한 개발 도구를 개발했고요. 그러면서 제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큰 폭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 좀 많이 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염려가 되고 있는데 자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 표준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국제 표준에 대한 얘기가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그 이전에 2010년도 고점이 될 수 있는 9,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현재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 표준 그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 그 국제 표준이 ISO 2626이라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인증을 MDS 테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올해 매출이 한 140억 정도 차지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이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 한 600억 정도에서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3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3억 정도 나왔어요. 23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때 당시 이전에 그 2010년 8월 달에 고점 형성할 때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그 어쨌든 30억을 넘기 전까지는 요 9,000원의 어떤 가격대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언급을 하셨듯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단기는 추세를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올전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꺾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포스코 한번 연결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기술적 패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패턴이 하이닉스가 나왔습니다. 자,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이닉스 차트를 본다면은, 자,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이전에. 작년 9월 달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 그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좀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3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4분기에는 조금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 4분기에도 어차피 적자가 나올 것이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최근에 좀 반등을 준 이유가 SK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 반대쪽으로 한 17조 정도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현재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엘피다가 대만인지 일본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엘피다의 어떤 그 감산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어쨌든 1차 반등을 주고 조정을 받고 2차 반등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일단 철강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업종을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조선업종이 반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업종이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는 술주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삼성중공업이 2조 7천억짜리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주가 또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냉연 강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포스코라든지 그 현대제철이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오늘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등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전방 산업이 나아질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업황이 바닥에 다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올해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5,60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조금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42만 원까지 줬다가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하이닉스 보여드렸죠. 하이닉스처럼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은 그때 한 10% 더 비중을 잡으셔가지고 하이닉스처럼 24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드리면은 엠데스테크는 조금 정리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비중을 더 붙여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의견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모헨즈부터 봐드릴게요. 모헨즈 이 종목은 203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91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심기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모헨즈 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마다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헨즈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 자재 업체인데 그 테마주로 상당히 좀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 후보, 뭐 서울시장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테마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 보였는데 역시나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충남 지역을 좀 대표하는 그러한 레미콘 업체이다. 하지만은 충남 지역 뭐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건축 경기에 대한 그 지역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양호하지만은 넓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헨즈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시장 점유율 그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이내의 이내로 조금은 경쟁력이 조금 좋지 못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종목군으로 30% 갖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뭐 대선 관련 테마로 조금 만약에 부각이 되면 급등 흐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관련된 이슈를 기다리시는 전략은 조금은 좀 힘이 들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뭐 어느 정도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셔갖고 기다리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따라서 지금 시점 약 2,900원 라인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900원과 그리고 한 3,100원 사이에서는 조금씩 매도하셔갖고 한 3,100원 라인에서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은 다우기술과 텍셀네트컴 두 종목 보내주신 9062번님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다우기술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에 비중이 40%, 텍셀네트컴은 8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거든요. 이 두 종목 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종목 다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항상 그 이 방송을 제가 여기 그 개미들 큐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지금 현재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부분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뭘 망설이는지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화면을 좀 연결해서 볼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승을 하는 건 좋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다가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근인 음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고점 신호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전에 가비아도 그렇고요. 최근에 왔던 뭐 다른 종목도 그렇고 계속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일단 텍셀네트컴 먼저 볼게요. 자,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긴 장대 음봉 맞았죠. 그리고 아래쪽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본다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잘 올라가다가 윗꼬리 음봉 맞고 다시 한번 그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윗꼬리 음봉 또 맞았죠. 그러면은 고점 신호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고점 신호가 두 번이나
텍셀 네트콤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다우기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와서 팔라는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 이런 걸 왜 가지고 의뢰를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종목이 지금 현재 16,860원이신데 일단 제가 보기엔 파는 게 맞습니다. 파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그 텍셀 네트컴은 지금 보세요. 그 장대 음봉 맞고 나서 지금 현재 그 5일선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뭐 회복 못하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복 못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벌써 고점 신호가 나오고 지금 현재 꺾인다는 신호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래쪽 보고 상한가에 진입하고 난 뒤에 윗꼬리 음봉 맞고 나서 5일선 뭐 지키주는 흐름이 나온 듯 했지만은 그 다음날 바로 꺾였죠. 오늘 쪽에서 만약에 오늘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안 팔면 다시 한번 음봉 맞을 가능성, 짱대 음봉 맞을 가능성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매도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둘 다 고점 신호 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0991번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후성 보내주셨는데요. 8,0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손절가와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네. 목표가에 있어서는 그동안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정고점 부분이 한 9,500원 라인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7,000원 라인을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작년도 9월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3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갖고 실적 턴 어라운드 그리고 사상 최대에 대한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대비 좀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주가 흐름이 2011년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실적 기대감이 정말로 현실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2011년도 상반기에 찍었던 주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9,000원에서 9,500원 라인을 잡고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7,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이 조금은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성에 있어서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지만은 손절가 7,000원 라인을 꼭 지키시는 전략을 한 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삼성중공업 들어왔는데요. 133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매수하신 가격은 32,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요 종목은요, 일단은 네. 지금 일단 가져가시고요. 지금 일단 예. 가져가는 게 맞고, 일단은 중기적으로 제가 포인트만 좀 잡아드릴게요. 삼성중공업 어차피 기업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대응 포인트만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제가 항상 역배열난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항상 역배열난 종목들 말씀드려요. 121선과 241선이 데드코스가 난 종목들은 241선까지 분명히 반등을 준다고. 자, 위쪽에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닉스.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241선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241선을 현재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고 일단 241선이 있는 36,700원까지 무조건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고 하이닉스처럼 돌파를 한다면은 좀 더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예를 들게요. 아트라스 BX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그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 나면서 반등을 줬죠. 근데 240선 돌파를 못하죠. 그리고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이 나오죠. 하이닉스처럼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241선까지 기다렸다가 아트라스 BX처럼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일단 요 부분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은 현대건설 봐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3832번님인데요. 현대건설 매수하신 가격은 72,5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건설업종 같은 네. 경우는 시장 대비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좀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수주 모멘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현대건설도 조금은 75,000원대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 한 6개월 정도 잡고 한 75,000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한 68,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는 조금 횡보 및 상승에 대한 기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절가 68,000원 라인 지키면서 투자 전략 세우면은 좀 무난하게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YG인베스트 신기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 연휴 종목 고민 덜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금요일 1시에 개미들의 큐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